살펴봤지? 자, 이 다이오드를 살펴봤는데 이 다이오드를 자, 회로에 연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이오드의 일상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피해 접합 부분이다라고 얘기했죠. 자, P형 반도체는 뭐가 많다라고 해서 양봉이 많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이쪽에는 여분의 전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때 불순물로서 넣어준 게 P형 반도체는 몇 조 원소? 13조 원소들을 넣어줬죠. 예를 들어서 이쪽에 분소를 넣어줬다라고 얘기해보죠. 자, 여기에는 누구를 넣어줬다라고 해볼까? 2는 한번 넣어줬다라고 얘기해볼까요? 자, 이때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끌리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 확산이 이루어져. 농도의 차이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길 가지고 확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상하게 확산이 이루어지게 돼.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이 접합점에 와갖고 양공과 전자들이 결합을 해버리네. 그럼 이쪽에 인이라는 녀석은 분소라는 녀석은 전자 하나를 얻는 꼴이 돼버리지. 전자 하나를 얻어버리면 무슨 전하를 띠게 되니? 플러스 전하를 띠면 플러스 이온들이 돼버리고, 얘는 자, 전자를 빼앗겼지. 빼앗기니까 뭐가 돼버리니?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돼요. 그렇다면 여기는 플러스들은 양공의 접근을 어때? 막지요. 이쪽에는 마이너스들은 전자의 접근을 막지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여기는 자, 어때? 전하 운반자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 생긴다라고 해요. 이 전하 운반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결핍층 또는 공핍층이라고 하는데 공핍층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확산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자, 이런 녀석에게 자, 전극을 한번 걸어줘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앞부분 했는데 여기서 해서 됩니다. 치고 넘어가도록 하자. 자, 다이오드의 회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다이오드는 정류작용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그 정류작용을 지금 봐봤자 의미가 없어서 뒤쪽으로 넘길게. 자, 여기서 그냥 중요한 건 다이오드의 기호만 중요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화살표가 있는 쪽은 P 타입이라고 했지. 자, 그리고 짝대기가 있는 곳이 N형이라고 얘기했어. 그렇죠? 자, 이때 자, P에서 N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는 게 가능하지. 반면에 거꾸로 흐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거꾸로 흐를 수는 없다라고 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정류작용이라는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순방향 바이어스와 역방향 바이어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순방향 바이어스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과거 같으면 진짜 이거 가치 별로 없는 아이다. 네? 과거에서는 이 파트가 가치가 별로 없다고. 문제를 조금 내거나 아주 쉬운 수준으로 내거나 아예 그냥 안 배우다시피 물론 선생님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자, 여기 P형 반도체가 있고 N형 반도체가 있어. 순방향 바이어스는 P형 반도체는 플러스
얘는 포지티브라고 했잖아. 포지티브는 플러스라는 뜻이란 말이야. 얘는 네거티브야.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를 연결해주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생기니? 이쪽에서는 자, 플러스에서는 자꾸만 양봉을 어떻게 해줘? 공급해주지. 양봉을 자꾸 공급해줘. 전자를 자꾸 빼서 이동시키거든. 사실 양봉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전자들이 이동하는 걸 했지. 또 이 양봉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양봉을 자꾸 만들어준다라고 봐요. 자, 얘는 전이 차이에 의해서 양봉이 적합적으로 이동을 해. 얘 플러스는 플러스 밀어낸다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전자들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죠. 자, 그리고 얘도 적합면적으로 이동을 하겠지. 자꾸 공급되고 이 사이에서 소멸돼. 소멸되다 보니까 공기층이 어때? 공기층이 얇아졌지. 얘는 얇아진 공기층을 갖게 되었다. 합니다. 민송이가 이사가 되면 전부기가 힘들 것 같다. 그치? 민송아, 이사 가더니 다니기가 힘든다고. 버스 진짜 전에는 올 때 태워줬잖아. 근데 아예 안 와? 이사 몇 분 거리로 이사 가는데? 그냥 곱게 아니야 다? 원래 살던 데서 어? 한 20분 20분 정도 가야 돼 차로? 네. 더 멀어진 거야 학원에서? 아니 또 가까워졌는데 다 가까워졌는데 왜 차를 안 쉬어줘? 네. 어차피 차가 그 검단사거리 해갖고 서부교육청 쪽으로 오는 거 아니야? 차가 검단사거리 해갖고 서부교육청 쪽으로 오는 거 아니냐고. 네. 그치 그쪽으로 오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 오다 보면 서부교육청 계양산 넘어서 오지. 오다 보면 산이 옆에 잔뜩 있지. 그리고 계산상거리 쪽으로 내려오지. 계산역 앞으로 해서 오지. 잘 모르겠어요. 학원에 여쭤봤어? 여쭤봤는데 안 된대? 네. 내가 볼 때는 은빈이하고 정윤이 늦는다고. 네, 알겠습니다. 집이 대인고 근처 아니야? 공항역 근처야? 계양역 근처. 계양 쪽이야? 계양역 쪽이야? 계양역에서 10분. 어? 계양역에서 10분 정도. 그래서 그렇고. 전에는 너 대인고 뭐 이쪽에 근처에 살았었지? 아니야?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얘는 얇아진 공기층을 갖게 돼. 자 얇아진 공기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계속 중간에서 소모되기 때문에 두어질 틈이 없어. 지금 소모되지 않고 자꾸 쌓여가지. 그러다 보니까 공기층이 두꺼운 얘는 공기층이 얇아져.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데 이때 에너지 그림을 청소적 에너지 그림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자 이쪽에 PM 접합 부분이 있다. 자 이런 전이가 걸리게 되면요. 자 얘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접합점의 에너지 관계가 이렇게 나타나. N형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올라가고 P형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내려오는 형태를 갖게 되고 포텐셜 에너지가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N형 반도체 쪽에는 전자가 가는 에너지는 자 양궁이 가는 에너지보다 높지. 그렇죠? 높아서 이 결합점에서 전자가 내려오면서 양궁과 결합을 했거든요.
이때 에너지 T 간격만큼의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하게 되는데 이때 주로 방출하는 에너지는 열에너지와 빛에너지 형태로 방출된다고 얘기해요. 특히 빛에너지로 방출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LED라고 불러요. LED, 다이오드야 이게. 머리에 있는 게 다 다이오드였어.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순방향 바이오스의 경우라고 해요. 자, 순방향 바이오스는 P형 반도체는 플러스 극이, N형 반도체 쪽에는 마이너스 극이 걸리는 이런 경우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역방향 바이오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역방향 바이오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PN 접합점이 들어가고 이쪽에 P형 반도체가 있고 이쪽에 N형 반도체가 있어. 이때 얘는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고 얘는 플러스 극을 걸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쪽에 있던 양공이 모두 다 어디로 와버리니? 이쪽으로 와버리지. 그래 안 돼. 얘는 플러스라고 했잖아, 양공. 이해해? 그리고 이쪽엔 뭐가 있어? 전자들이 다 이쪽으로 모여들어 버렸어. 그럼 중간에 결합할 물질이 있니 없니? 없지. 없다 보니까 얘는 전화 운반자가 없는 영역이 어때? 두꺼워졌지. 두꺼워진 공피층을 말이야. 확산을 할 때는 일부는 넘어가긴 했는데 얘는 아예 그냥 양쪽으로 당겨버리니까 아무런 전화 운반자도 없어. 두꺼운 공피층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자, 예비 없이 에너지 그림을 그리니까 에너지 그림이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자, 결합점인데, 자, 얘는 이 포텐셜이 이쪽은 어떻게 돼? 엄청나게 높아지게 돼. 이쪽은 또 엄청나게 낮아지게 돼. 전하들이 없음으로써 이런 일이 되는데,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런 형태가 돼. 살펴보니까 이쪽에 전자가 갖고 있던 에너지층이 양공이 가는 에너지층보다 어떻게 된 거야? 더 낮아진 게 됐지. 또 이쪽에서 떨어질 수가 있니 없니? 없어. 그리고 이 자체들도 양쪽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오케이? 그래서 조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게. 오케이? 오늘 왜 정윤이 자를 빼앗게? 도현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왜 저기 저기 안 있는데. 왜 거기 앉아? 선생님 이 자리를 빼서 앞으로 일로. 여기 앉아요? 네. 괴롭혀줘야지. 맨날 늦게 와갖고 해결 안 하고 있고. 언니가 스누피에서 돌아가요. 언니가 스누피에서 돌아가요. 주말에 가서 살았는데 주말에 사면 3일 나는 거라고. 어미가 고3이야? 네. 근데 이제 수능 간 거야? 아 원래 생일 보려고 그랬는데 3일 나와서 쉽다고 4일만 바꿨어요. 합 6이어서. 지금 바꾸는 거야? 네. 신청 벌써 끝났을 텐데. 괜찮아요? 네? 아니 체조여가지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나오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나오고. 왜요? 원래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자, 그래서 이렇게 알겠어. 얘도 살펴보니까 P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 N형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 경우에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른다라고 보는 거야. 이걸 회로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 거야. 여기 얘가 있었지? 여기에 플러스가 걸려. 여기 마이너스가 걸린 거야. 반대로 얘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지. 이쪽에 몇 번째 마이너스 칠판이에요? 세 번째. 아 진짜요? 시간이 몇 시인데? 자, 얘는 마이너스 극이고 얘는 플러스 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뻥이야. 첫 번째.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데 얘를 회로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를 이용한 표현 필기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줄게요. 지원생 여기는 안 해도 돼. 지난 시간 합니다. 안돼? 그러면 어디 붙여야 돼요? 근데 너 지난 시간 안 왔잖아. 그래요?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와요. 안 왔잖아. 끝날 때 왔잖아. 그래요? 영상도 안 보고 있어. 아니에요. 힘들었어요. 뭘 갑자기 안 해. 이게 장문병이야. 장문병이 보통 들어오고 나서 한 7, 8개월 때 생기는 병인데 바이러스라 쓰신 거예요? 바이러스 이은 바이러스. 컴퓨터 바이러스냐 얘는? 저 요즘 게임 안 해요. 좀 기특하고 있어요. 맞네요. 은빈이는 파이썬 같은 건 아니? 파이썬이요? 코딩 알아 나도. 뭐 신경질이야. 그래요. 오늘 물리도 시간이죠. 지겨워? 아니 저번 시간에 알아보자. 영상을 봤는데 기억이 없어. 요즘 기억 안 나는데 분명히 화학 2시간 빼고 물리 2시간만 매일 하면 안 돼요? 미쳤냐? 절대 안 돼요. 생명과학 2시간. 그래, 그럼 좋다. 아 생명 근데 2시간 생명수는 지금 1학년 부타임 들어. 아 진짜요? 아 진짜. 생명 2시간 몇 배서 가는 거지? 직업 선생님이 안 구해져갖고 왜 안 구해져요? 학원 망했어요? 그 지구가 뭔데요 그래도? 그러니까 모르지. 근데 지구학생 있을 때도 물리 원했잖아요. 직업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 안 끝났었는데. 그래갖고 잘렸잖아. 안 잘린 거예요? 어. 아이고. 직업을 나가 자꾸 따가고 싶다고 하니까. 아 진짜요? 어쩐지. 군대 가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왜 나가시나 했어요. 근데 갔다 와셨을걸? 네? 근데 갔다 왔을걸? 네, 그랬고 이제. 아, 좀 있으면 미성이하고 찬욱이 군대 가야 되네? 아이고 저런 5년 남았다 얘들아. 이 녀석들을 믿고 후방에서 다리를 쭉 펴고 잘 수 있을까? 네? 저요? 아니 미성이하고 찬욱이 놓고 경윤이는 왜 빼요, 쌤? 경윤이도 가. 정윤이는 군대 안 갈 것 같아. 왜요? 똘똘해갖고 딴 걸로 빠질 것 같아. 같이 자요. 부럽다, 같이 자. 오히려 네가 갈 것 같은데? 제가요? 제가 왜 가요? 말뚝박아 나중에 장군 될 때까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왜 가요? 네가 군대 가갖고 장군이 돼야지 대가이잖아. 제가요? 어. 저는 안 돼요. 힘들어요. 지금도 충분히 빡빡 할만한데? 아니, 힘들어요. 아니야 대갈장으로 할만해. 아니, 힘들어요. 아니 딱 지금도 대갈장인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마음이 열어서 안 돼요. 그러면 페이저 파트에 대해서 전혀 전압감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피해 접합 다이오드의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이야기해 볼게요. 제 이름이에요. 뭐가? PN 조합. P반도체죠. 수업 안 들어서. 아니 들을 거예요. 이미 저 다 영상 봐요. 딴 영상 보자. 유튜브 딴 영상. 아니 영상 본다니까요. 진짜. 야 나 영상 보지. 응? 솔직히 나 영상 보잖아. 근데 어이없게 어저께까지 조회수가 없었어. 바로는 안 봐요. 주말에 봐요. 그렇다고 주말에 조회수가 확 올라가지 않거든. 기본적으로 찬욱이가 조회하는 게 3번 이상을 한단 말이야. 진짜? 미친 거야? 보고 이해 안 된다고 또 돌려보고 나갔다가 또 생각나서 또 보고 기본적으로 3번 조회한단 진짜요? 말이야. 그치? 그리고 정윤이 진짜요? 한 번 정도 조회하고 정윤이 민성이는 영상 안 봐요. 민정이는 절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치? 정윤이 영상 안 봐요 쌤. 봐. 걔가 영상 안 봐요? 봐. 걔가 맨날 내 영상 봤냐고 그래. 이러고. 그거 닦는 거야. 아니에요. 그 외부 애들이 아무거나 찍어보는 애들이 있고 그럼 찬을 혼자 영상 복습한다는 얘기인데 이거 보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 진짜요. 진짜 안 믿겨. 믿지 마세요. 믿어. 아 슬퍼. 쌤저 눈물 나올 것 같아요. 악어 눈물? 네? 악어의 눈물? 그게 뭐예요? 악어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하품하면서 운대잖아. 자, 전류와 전압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이쪽에 자, 이쪽에 PN 접합 다이오드를 연결했대요. 사실은 이거 여기에 저항까지 연결해줘야 돼. 근데 이게 간략화시키다 보니까 이런 연결이 됐을 때라는 뜻으로 쓸 거야. 자, 전지의 긴 부분은 무슨 극이지? 플러스. 플러스. 짧은 쪽은 마이너스라는 거야. 어떻게 알지? 자, 그렇다면 전류는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쪽에 화살표 있는 부분이 뭐라고 했어? P형. 그리고 반대쪽이 N형이 된다라고 했지. 그렇다면 이 사이를 전류가 지날 수 있겠지. 이걸 순방향이라고. 그래서 전압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전류세기도 증가해야 되지. 전류세기 증가해야 되는데 얘는 처음엔 조금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전압이 증가해서 전류가 확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돼. 오케이? 이 책에 뭐 연장해서 그런 거 했는데 그냥 이 꼴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한편. 자, 반대일 때는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해서 자, 얘는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거야. 자, 이쪽에 PN 접합 다이오드가 있는데 말이야. 자, 전지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전류가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지나갈 수가 있니 없니? 없어요. 없잖아. N형 경우에는 전류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야 해. 근데 실제로 측정해 보니까 아주 작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야. 얘는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누설 전류라고 불러. 누설 전류라고 하는데 이 누설 전류가 생기는 이유는 소수 전하 운반자 때문에 생겨. 소수 전하를 운반하는 녀석들. P형 반도체에서는 아주 적은 양의 전자들이 있었지, 자유전자, 그지? 네. N형 반도체는 아주 적은 양봉이 있었는데 이런 녀석들이 존재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누설전류라는 전류가 생기고요. 어떤 전압 이후부터는 얘가 갑자기 전류가 팍 증가해버려. 도선에 얘는 전기 소자의 역할을 하지 못해. 오케이? 전기 부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확 들어가 버는데 이게 임계전압이야. 역방향의 임계전압이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접합 파괴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이렇게 접합이 파괴된 다이오드는 다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갖다 버려야 돼. 그런 게 비일비재한데 뭐. 더군다나 실험마다 이게 터져. 터져. 얘도 잘 터지고 축전기도 잘 터지고. 터지는 소리가 아 총소리야 완전히. 실험마다 뒷 테이블에서 터쳐 먹었지? 그러면 30분 동안 실험 못해. 왜요? 놀래서. 아이고. 애 떨어졌어. 그리고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로 터지기 때문에 진짜 총소리 같아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터지게 하고 싶어도 안 터져 또. 어쩌다 터져. 실수로. 자 그래서 이렇게 된 I가 있는데 이렇게 연결된 거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순방향 바이어스. 자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걸 뭐라고 부르냐면 역방향 바이어스. 우리 이론적으로 살펴볼 때는 이 누설전류 생각할까 말까? 아니에요. 생각하지 말자. 소수에만 의한 것은 생각하지 말자.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고요. 자 이번에는 정류회로라는 회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류회로. 이거는 옛날에 기술 시간에 배워야 되는데. 가정폭력 당했어요. 너 네. 강아지가 너 물었구나. 네. 아이고. 여긴 더 심해. 여기 살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살좀 빼라고 했잖아.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너 강아지 얼마나 밥을 안 줬길래 그걸 뜯어먹니? 걔 밥 저보다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양을 줄이니까 걔가 너를 양 안 뜯어먹었지. 주는데? 아니 등치가 커지면 더 줘야 되는데 네가 더 안 주니까 뜯어먹었지. 살은 안 줘요, 이거. 어? 이거 살이 안 줘요. 내가 살이 안 쪄? 원래 마른 애들이 더 무서운 거야. 방에서 잘라고 나가라 그랬는데 갑자기 물었어요. 품종이 뭔데? 푸들이요. 어? 푸들이요. 그럼 네가 그 강아지보다 하위다. 너무해. 아 진짜야. 강아지가 너가 상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함부로 입진 않아지. 아니, 나가라 그러면 그래요. 나가라고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지가 더 나가기 위인데 지가 더 위인데 나가면 지가 나가지 왜 걔가 놔둬 나가라고 맨날 해놓고 제 침대에서 제 비계 들고 제 이불 덮여줘요. 그게 개 침대야. 너는 강아지 침대에서 꼽사리 끼는 거야. 응? 가서 오늘 가서 엄마한테 물어봐. 저 침대는 강아지 거야 내 걔 거야? 엄마 침대에서 자는데 평소에는. 어? 평소에는 엄마 침대에서 자요. 근데 언제는 나왔어? 낮잠 잘 때. 그러니까 걔가 너보다 큰 애야. 아니에요. 너보다 센 제가 애. 이겨요. 이기긴 뭐지? 저도 같이 짖어요. 뭐라고? 너도 지져? 왜 너를 개로 하는 거지? 걔 막 거울 보면서 짖어요. 에휴. 무서워. 강아지 키우는 게 서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고생해. 근데 고양이는 그런 게 없거든. 고양이는 그런 게 없고 쌤 고양이 키워요? 아니 고양이 되게 좋아해. 오늘 유튜브 동영상에 고양이 나오는 거? 옛날에 고양이하고 놀던 거? 저번 주에 고양이한테 추를 줬는데요. 응? 추를 줬어요. 뭐죠? 추를. 그게 뭐야? 고양이가 좋아하는 습식사료 같은 거. 간식 짜매기는 거? 네, 추를. 자, 이거 왜 고양이 사료를 갖고 가냐? 아니, 친구들 가서 줬어요. 자, 정류 회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찬우리 너 졸리네. 맨날 졸려요. 아니는데요? 지난 시간에 진짜 안 졸렸어요 방금은. 지난 시간에 1시간 그냥 푹 자던. 화학 시간에도 2시간 찾았어. 자, 나랑 같이. 너도 잤어? DC라는 건 뭘 DC라고 했지? 기원전.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했지. DC가 BC. 그럼 BC야, BC. 알아요. 아, 그걸 뭘 알아? 알아요.
기원 후는 뭐야? 몰라요 그거는 기본 후라고 써요 그냥 여기서 세는 거 A씨 아니야? AT. 아는 척 하지 마 미안해. AC는 alternating current. 저 역사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시키지 말라. 자, 그래서 얘는 교류라고 하는데, 자, 우리 DC는 직류라고 표현했었지. 지난 시간 마지막 공부했던 거야. 이거는 교류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종류회로라는 것은 교류를 뭘로 바꿔주는 회고요? 직류로 바꿔주는 회고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꿔서 뭐예요? 그냥 해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전기적 일반적인 전기 부품들은요, 전압이나 전류가 불규칙하게 그러면 얘가 불규칙? 일정하지 않으면 불안정해져요. 불안정해지니까 전기 제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항상 일정한 전압과 일정한 전류를 필요로 해요. 반면에 전구, 일반적인 백열전구 같은 거 있지. 백열전구나 아니면 형광등, 옛날 쓰던 거 형광등, 요즘 거의 다 없어졌지. 백열전구, 형광등이 이런 녀석들이나 아니면 모터를 사용하는 경우들 있지. 얘네들은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 안 해도 되거든. 오케이? 걔네들 그걸 써도 큰 차이가 없다는 말이야. 근데 전자 제품이 이용되는 대부분의 도구들은 다 DC 형태로 바꿔서 쓰게 합니다. 오케이? DC 형태로 바꿔 쓰게. 여러분들 충전기도 교류를 직류로 바꾼 다음에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시켜주고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런데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회로로 어떤 회로를 가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반파 종류라는 걸 보자. 자, 반파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반파 종류라는 것은 회로를 이렇게 꾸며보도록 하자. 자, 직류 전원 장치는 이렇게 써준다라고 했지. 자, 이렇게 썼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전압을 V라고 했는데, V는 V0 곱하기 sin 오메가 T V 인이라고 써줘. 이는 입력 전압, 인풋이야, 인풋. 인풋이야. 자, 그 다음에 이 저항 있는 쪽에서 우리 아웃풋을 얻어낼 수가 있어. 출력을 얻어내고. 자, 이렇게 얻어내게 되는 이쪽에 다이오드가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인풋 전압이 교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그림을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에 따라서 자, 입력 전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입력 전압을 살펴봤던 입력 전압이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사이너스로 나타납니다.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아웃풋을 한번 살펴보자. 시간에 대해서 아웃풋 살펴보면 어떻게 나타날까? 얘가 만약에 플러스였다라고 한다면 전류가 흐르지. 맞아요? 마이너스로 들어오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시간에 따라서 얘가 플러스로 바뀌고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지. 그러면 쭉 가서 이쪽을 통과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다면 얘가 마이너스일 때는 전류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전체 전류 중에 반만 통과하는 이런 모습을 갖게 돼요. 나머지 에너지가 어떻게 돼? 아깝이. 그지? 아깝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자, 반파 종류 말고 전파 종류라는 것도 알아보도록 하였다. 전파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파 종류는 회로 모습이 좀 더 복잡해져. 얘는 다이오드를 4개나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 끝은에 점을 연결합니다. 자, 얘는 자, 전원에 이렇게 연결해. 위, 아래 꼬다리의 전원을 이렇게 연결해. 오케이? 자, 그리고 이쪽 꼬다리와 옆쪽 꼬다리는 점프를 시킬게요. 이렇게 연결시켰다가 그림이 너무 어려워요. 응? 그리기가 힘들어요. 야, 선생님이 이거 크게 그리면 더 힘들잖아. 너 조그맣게 그리면 깔짝깔짝하게 힘들면 어떡해? 선생님 큼직하게 그리면 그림을 잘 못 그려. 선생님이 좀더 쓰러져. 그보다는 선배들 숙제 그거 해결해 주느라고 어떻게 하는지 해줄까? 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풀어갖고 선배들한테 보내주자. 이거 정성이 있는데. 이것도 막 여러 페이지. 어저께 오늘 한 50문제 풀었어. 선생님이 그냥 학생이시죠? 내가 혼자 쭉 풀면 괜찮은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데 형태 갖춰갖고 답을 애들 이해하게끔 그걸 만들어줘야 되니까 내가 예쁘게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답니다. 이때 여기가 플러스였다라고 가정해보자. 여기가 플러스였대. 그럼 어떻게 되지? 들어가지. 여기까지 왔어. 일로는 갈 수 있어 없어? 없지. 노하고 막고 있잖아. 그치? 짝대기가. 자, 이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니까 얘는 쭉 내려와.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노야. 그죠? 자, 그러니까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전류를 갖게 돼. 그래서 쭉 와서 점프를 해서 갔어. 이쪽은 둘 다 갈 수 있어. 근데 얘는 한 번 갔던 길이야. 한 번 가면 나보다 높은 쪽이야. 물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르지. 전류도 항상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거든. 근데 이미 지난 길은 나보다 전위가 높아 낮아? 높아. 여기서 댐처럼 막고는 있는데 나는 갈 수는 없어. 낮은 곳으로만 가야 되니까 아래로 내려. 아래로 내려고 이쪽도 갈 수 있지만 이미 지나간 쪽은 나보다 높은 쪽에 있단 말이야. 스스로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내려와서 마이너스로 들어오게 돼. 자, 이번에는 얘가 플러스여볼까? 플러스면은 나와서 밑에 터널을 통과해서 얘는 이쪽으로 갈 수가 없지. 이쪽으로 진행하고 갈 수가 없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점프를 해서 올라가. 이쪽은 이미 지난 쪽이니까 못 가. 안 간 쪽으로 가야 돼. 이미 지났으니까 못 가. 안 간 쪽으로 가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D는 한번 살펴보자. 그럼 얘는 어떤 전압이 흘러? 교류 전압이 이렇게 나타나겠지, 그치?
자, 이때 이쪽에서 얻는 전압을 우리는 출력 전압이라고 해. Vout이야. 그럼 Vout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지. 시간에 대해서 Vout을 살펴보니까 얘는 이때도 위로 볼록, 이때도 위로 볼록, 이때도 위로 볼록. 그래서 에너지 손실이 없이 다 어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것도 얘네들 실제회로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나타나고 비스듬하게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하는 값 형태를 비슷하게 유지하려고 해. 이걸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 회로에 여기에 축전기라는 장치를 연결하게 되면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갖게 돼. 오케이? 이게 우리가 직류를 얻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류를 만들어준 회로를 정류회로라고 하고, 이 정류회로는 다이오드가 갖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밖에 다이오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이거는 책으로 읽어볼게. 책으로 보겠습니다. 자, 56조. 다이오드의 다양한 활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다이오드는 정류작용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가질 수 있는데 그 구조 또한 다양하다. 널리 이용되고 있는 다이오드는 발광 다이오드, 광 다이오드, 레이저,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발광 다이오드는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해서 자 LED라고 합니다. LED야,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야.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로 소모 전력이 작고 수명이 길고 작은 크기로 제작할 수 있어서 각종 영상 표시 장치나 리모컨, 조명 장치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작동 원리. 반도체에는 전도띠 바닥에 있는 전자가 원자가띠 꼭대기의 양봉과 재결합하면 이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방출되지는데 규소나 저만용 혹은 다른 많은 반도체에서는 대부분 에너지가 열로 변환되어 방출되어진다. 그러나 비소와 갈륨 아세나이드라는 물질이나 인화 갈륨과 같은 조합이 는 13족 더하기 15족이야, 그지? 이런 조합을 갖는 경우에는 일부 반도체를 이용하면 전자가 양분과 재결합할 때 빛을 방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자, 이때 전자가 전이하여 방출되는 광자의 에너지는 반도체의 띠 간격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쪽에 보니까 발광 다이오드의 색깔에 따른 반도체 물질이 있어. 발광 다이오드는 반도체 물질이 띠 간격에 의해서 빛의 색깔이 정해지는 특성 때문에 규소 결정은 발광 다이오드로 이용할 수가 없고 다음과 같이 주로 화물 반도체를 쓴다. 자, 보니까 질화 갈륨이라는 물질을 이용한 반도체야. 그 껍데기 부분, 색깔 있는 부분은 플라스틱 같은 거야, 일종의. 속에 있는 재료가 중요한 거지. 자, 알루미늄, 갈륨, 비소, 인디움, 질화, 갈륨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 자, 이때 발광 다이오드에서 방출하는 빛의 파장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다이오드에 사용하는 반도체 물질의 띠 간격이 이 지하 에너지 갭이야. 자,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려서 자유전자 한 개와 양호 한 개가 재결합할 때 자, 이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이 HF라고 하면 그 에너지를 갖는 양자지, 광양자라고 할 수 있지? 에너지를 갖는 입자 HF인 광자 한 개를 방출한다. 따라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다음과 같다. HG는 HF이고 이때 람다는 파장은 진동수분의 빛의 속력 C가 되는데 자, 이 값은 E지분의 HC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답니다. 자, 여기서 F는 빛의 진동수, H는 우리 전에 보호 모형에서 봤던
플랑크 상수 C는 빛의 속력이다. 따라서 적당한 띠 간격 이질을 갖는 반도체 물질을 선택하면 다양한 색깔의 빛을 내는 발광 다이오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소름 끼치는 얘기를 해줄게요. 선생님이 아주 옛날에 약 35년 전쯤에 모 반도체 회사를 다녔어요. 정확히는 33년이구나. 반도체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가 그때도 굉장히 컸거든. 굉장히 컸는데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 크기에 지금 한 10배 정도가 됐다고 하더라. 회사 사업장이 지도에 나오니까. 아마 여기 대우자동차에 거의 최소 5배 이상? 이거 세 번째 망하지 않았어? 망했어. 제1공장 없어진다던데? 제2공장인가? 이미 다 자르고 한참 전에. 그랬니? 네. 요즘 그 장도 가서 모르겠네? 거기 삼성동에 있는 거라서. 어? 삼성동에 있는 거. 아니, 부평에 있지, 그거. 갈산에. 아무튼 그쪽. 부평구청 앞쪽에. 네. 자, 근데 아주 옛날에 그랬는데, 다녔는데, 이 회사를 막 가다 보면, 회사에, 그때는 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거의 없었구나. 버스 타고 다녔지. 버스가 안 나가면 회사에서 밖에 못 나가. 슈퍼에도 못 갈 정도야. 네. 두메산골이야. 그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주변이 다 번화가라는데, 어딘데요? 어딘데요? 용인 쪽에. 음. 근데 이 회사에서 주차장이 크고 여기 이제 회사가 있어. 근데 주차장으로 쭉 들어가는 시골길 같은 길이 있어. 근데 여기 보면은 또 다른 라인이 하나 있는 거야. 회사 사업장이 있어. 뚝 떨어져 갖고. 이 벽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써 있어. GAAS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근데 남들은 근무하는데 나와갖고 여기 일하는 애들 맨날 축구하고 노는 거야. 우리는 바빠 뒤지는데. 그 도대체 쟤네들은 뭐야? 항상 의문을 갖고 살았었거든. 근데 소름. 이거를 선생님이 깨우치는데 무려 20년이 걸렸어. 20년. 바로 이게 갈륨 아세나이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비수화 갈륨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걸 이용해서 뭘 만든다고? LED를 만든다라고 했지. 물론 이거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옛날 방식은 아니겠지만 그 에스모 반도체 회사는요. 에스모 반도체 회사는 1990년 이전부터 이때 이미 이 라인이 있었거든. 이전부터 지금의 LED를 생각하면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거지. 맨날 죽고만 했다면. 맨날 죽고만 했다면. 그때는 일이 안 바쁘니까. 근데 그때부터 이런 일을 해왔다는 사실이야. 소름 돋지 않니? 소를. 큰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어야 돼. 현명한 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 소름 끼쳐서 감동했는 분이 네. 그래서 완전히 대단한 사람들이지. 이러니까 세계적인 기업을 이룬 것 같아. 커요? 회사? 지금? 그 갈륨 회사 지금은 생각해봐. 핸드폰 이거 다 OLED잖아. 유기물 광학 다이오드라고 했죠. 그 다음에 텔레비전 만드는 거 다 여기서 나온 거잖아. 그때 당시에 브라운관이 없어진다는 생각도 못했어. 선생님 회사 다닐 때 삼성 계열사에 삼성 코닝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TV 브라운관을 만들고 있었거든. 그거를 제품이니까 한참 만들면서 이 사람들은 LED를 연구하고 있었다는 얘기지. 대박이지 않니? 소름 돋지 않니? 대박. 찬욱이는 또 자고 있어. 잘 자. 잠시간 재밌다. 그러니까 자꾸 자니까 조회수가 3번, 4번 가는 거야.
근데 확실히 그거 보다가 또 조는 거야. 확실히 이렇게 하죠. 그거보다 책상에서 안 돼요. 어? 책상에서 안 돼요. 그럼 그때 잡은 거야 그냥 그때 한 번. 그러니까 세 번 네 번 하는 거야. 막 듣다가 자니까 지나갔어. 난 여기 계속 다시 봐야 되네. 그것도 새로 보기 아니야. 진짜요? 진짜야. 딱 보니까 그 부정을 정확히 못하잖아. 그래서 조회수가 그래서 세 번이야. 기본. 알겠니? 다 본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노력이 어디야 한 번도 안 보는 애도 있는데. 자, 광다이오드는 이상탈지되는지. 자, 광다이오드는 발광다이오드는 반대로 빛을 비추면 전류가 발생하는 다이오드이다. 화재 경보기, 자동문, 리모컨 수신 장치, 광감지, 센서 등 여러 곳에 쓰이게 된다. 작동 원리. 다이오드의 접합면에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빛을 비추면 원자과 띠의 전자가 광자를 흡수하여 전도띠로 전이되며 양봉과 자유전자의 쌍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자, 이들이 공기층을 형성한 전기장에 의해서 각각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로 분리되면서 전류와 전압을 생성해 준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고 하니 이런 얘기예요. 자, Pn 접합 부분이 있고요. 이 접합 부분에다 외부에서 빛을 줘요. 빛을 주게 되면 여기 결합된 상태로부터 전자가 빠져나와서 자, 전도띠로 올라가 버려요. 오케이? 전도띠로 올라가면서 이쪽에 자꾸만 전자가 쌓이니까 전자들이 가장자리로 이동하고 이쪽에 양봉들은 또 가장자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 이쪽에 양봉이 그래서 많고 이쪽에 자유전자가 많은데 양쪽에 전기를 연결해 주게 되면 배터리처럼 전기를 흐르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광전지가 되는. 광전지. 일종의 이것도 광전효과라는 효과가 됩니다. 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니까 일종의 광전효과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 이건 어디에 쓰이지? CD라는 거 아니야 혹시? CD. 그 저장 장치잖아, 그치? 음악 CD 같은 거 요즘 다 MP3 써가지고 MP3, MP4 쓰니까. 어렸을 때 CD 얼마나 많이 썼는데 영화 볼 때. 너도 9세대구나. 넷플릭스 한 거.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그때 진짜 대단히 어렵구나. 아이스 에이지랑 니모랑. 소세매들 키울 때는 맨날 그 VHS 그 테이프 있지. 비디오 테이프 껴서 봤는데. CD가 다 다를 때까지 봐가지고 한 똑같은 영화를 4번 5번씩 샀다고. 비디오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봐가지고. 그때도 저 그걸 본 적도 있어요. VHS를? 돌려가지고 다시 보고. 너 나이가 그렇게 많이 비디오 먹었어? 테이프가 그거 여기 뭐 피나노 이만한 그거 다 뽑힐 때까지 보고 또 사고 CD로 넘어가서 CD 다 해질 때까지 또 보고 또 사고. 도대체 얼마나 받게 될때? 지금 똑같은 니모랑 아이스 에이지 엄청 많이 봤어요. 아무리 많이 봐도 CD는 다를 일이 거의 없는데. CD 진짜 거의 하루에 한 3번씩 봤어요. 그래도 다를 일이 없네. 반다니까요. CD가 선생님 그렇게 보세요. 안 진짜 달아. 진짜 그렇게 안 달아요. 달어. 단다니까요. 안 달어. 달아요. 맨날 보면 달아요. 왜 누가 설탕 쳐놔서 달게? 아니 진짜예요. 뻥쟁이. 진짜라니까요.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뻥쟁이.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엄마한테 뭐 그런 것 갖고 물어보니? 네? 자, 반도체 레이저 진짜? 다이오드를 한번 보자.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는 전압을 가하면 레이저 빛이 나오는 다이오드로 작고 가벼우면서 저렴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어서 광통신, 레이저 포인트, 결지식이지. 자, 디스플레이, 디지털 오디오 비디오 기기, AV 기기가 오디오 비디오의 약자야. 자, CD나 DVD 입출력 시스템, 의료용 기기, 레이저 거리 측정기 등
광으로 활용되지도 있다. 자, 이쪽에 레이저라는 말은요. 자, light amplification by the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이다. 그래서 이렇게 길어요. 약자야. 왜 줄여놨어요? 어? 왜 줄여놨어요? 너무 길어서. 자,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짧게 만들면 되잖아요. 말이 길어 우리말은 유도 방출에 의한 빛의 증폭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머리 끝자를 따서 레이저라고 하는데 레이저 빛은 화장과 위상이 같고 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잘 퍼져나가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작동 원리는 기체 레이저의 이도 방출 일반적인 레이저야. 자, 그림은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기체의 매질의 에너지 준이다. 3준위가 있네, 그지? 바닥 상태, 준안정 상태, 펌핑 상태라는 세 개의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어. 자, 이 기체에 진동수 F0의 빛을 강하게 비추면, 자, 이 전자는 이 에너지를 받아서 자, 이 투의 상태로 전이하게 됩니다. 이 전자가 불안정하니까 다시 에너지 준위가 이 원인 에너지 준으로 즉 준안정 상태로 빠르게 전이하지만 준안정 상태인 이 원에서는 꽤 오랫동안 머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전자는 바닥에 있는 이 제로에 바닥 상태 이 제로에 있는 상태보다 이 원인 상태에 더 많은 전자들이 존재하는 밀도 반전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퍼 올리는 걸 펌핑이라고 하고요. 준안정 상태로 전자들이 일시적으로 내려와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데 이때 자 밀도 반전이라고 하고요. 이 상태를 용어도 위주로 중요하다고 해. 이때 에너지는 이온 마이너스 2 제로인 광자가 하나 입사하게 되면요 꼬시는 거야. 나 들어가는데 꼬시면 얘는 딱 그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이 광자와 진동수 이상 방향이 같은 대량의 광자들이 유도 방출되어 증폭되는 빛을 레이저 빛이라고 한다. 레이저라고 한다고 해. 자, 반도체 레이저는 작동 원리가 비슷한데 조금 다르지. 반도체 레이저도 원리는 기체 레이저와 같다. 다만 에너지 준위 대신에 에너지 T가 이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열적 평형 상태에 있던 PN 접합 다이오드에 강한 빛이나 큰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면 원자과 T의 깊이가 X까지 전자들이 전도띠의 높이 Y까지 채워지게 되는데 자 이렇게 채워지게 되어 밀도 반전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파울리 베터 원리로 인해서 원자과 T의 X 조금 아래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할 때는 Y보다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해야 되기 때문에 이지인 광자가 입사해도 원자과 T에서 전도띠로 전이가 일어나기는 어렵다. 자, 이러한 밀도 반전 상태에서 에너지가 이지인 광자가 입사하게 되면 전도띠 바닥의 전자들이 원자과 T로 우수수 떨어지면서 진동수 F가 H분의 이지인 빛을 방출하게 돼서 유도 방출이 일어나지게 된다. 양쪽에 거울을 갖다는 빛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점 자 간섭에 의해서 빛의 세기가 커지게 됩니다. 자, 반도체 레이저의 활용 분야를 보자. 먼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우리 실생활에서 광통신. 자, 광연결용 반도체 레이저를 사용하는데 광통신용 반도체 레이저는 광섬유에서 손실이 적은 적외선 파장 대역을 이용한다. 거의 대부분 적외선이야. 여러분들 문방구 가면은 그거 있잖아. 포인터 장난감 3,4천원짜리 있잖아. 이쪽으로 빛이 딱 나가고 그림 새겨진 거 이런 거 그림 있는 거 사스메, 벨타, 오큐 이게 뭐예요? 몰라? 플라스틱을 내 배터리 넣고 단추를 누르면 빛이 쭉 나와. 그래서 쭉 그리면 저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빛 시계하고 비슷한 녀석이 있어. 빨간색 빛 나는 거. 몰라? 그저 없어? 다음에 찾아주세요. 너 왜 사다? 아니 선생님 집에 엄청나게 많았는데 보여주기. 학생들 그거 보여주려고 학생들 보여주려고 엄청나게 많이 그게 샀어. 뭐예요? 실험시키려고. 뭘 말하시는 거예요? 뭘 말하시는 거예요? 그거 알아? 포인터는 알아? 선생님 학교 선생님도 쓰시는 거? 아 레이저 레이저 포인터요? 레이저 포인터 크게
그게 뭔 말이에요? 어? 무슨 말이에요? 레이저 포인터 앞에서 빛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 빨간 점 찍히잖아. 네. 그게 레이저 다이오드 쓰는 거야. 왜요? 네. 적외선이 엄밀하게. 적외선인데 빨간색에 가깝기 때문에 벽 같은 데 비추면 색깔이 뻘겋게 나타나지. 자, 한편 광 디스크의 정보를 읽는 데 사용하는 레이저. 자, CD 정보를 읽는 데에 헤드가 780 나노미터이고 적외선에 가까운 빨간색이야. 이런 반도체 레이저가 사용되며 자, 비소와 갈륨 계열의 화합물 반도체로 제작되어진다. 자, CD보다 용량이 더 큰 DVD는 파장이 자, 얼마? 635에서 650 나노미터 정도가 되는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가 이용되지만 용량이 더 큰 블루레이 디스크는 파장이 400에서 500 나노미터 인 충목색인 얘는 질화 갈륨 인듐이라고 표현했던 그 물질이 여기 나타나. 여기서 이제 뒤부터 읽어주니까 인듐 질화 갈륨이라고 표현해주고 있고, 한편 가시광선 레이저는 얘는 인듐 인화 갈륨이라는 물질이나 또는 알루미늄 비소와 갈륨이라는 계열의 화물 반도체를 사용한 650에서 670 나노미터의 가시광선 레이저. 레이저 포인터 스캐너 등에도 사용하고 있다. 왜 슈퍼에 가면 긁는 거 있잖아. 스캐너. 빡 읽어주는 거. 그것도 빨간색 나오지. 걔도 빨간색 계열의 반도체 레이저입니다. 또 레이저 프린트용 레이저 780 나노미터인 알륨 비소와 갈륨 계열의 반도체 레이저로 CD용과 파장이 같지만 프린트의 속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고출력인 반도체 레이저를 사용해서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얘기는 이쯤에서 접고 잠시 있다가 와서는 전례양 자기작용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가 자려고. 네. 와.